제11회 여수 광양항 국제포럼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 및 페이스북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선물 준비되어 있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네, 마지막 세션이니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중국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직을 맡고 계신 정영록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만일에 오프라인으로 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그래도 이 의미 있는 세미나를 시작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주최자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3세션에서 해야 될 거는 아까 차민식 사장이 얘기하신 비전에서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투어리즘하고 포트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얘기는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두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자님들께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발표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자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하실 분은 한 분은 이 하동원 박사님으로서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이시고 또 한 분은 이 그동안 여기에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온라인상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GS 브랜드 대표이사가 와서 하실 거고 그 발표 두 분을 먼저 듣고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한 분은 아주 현업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장민재 하나 호텔 앤 리조트 상무님이시고 아시아 크루즈 인재 양성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유재흥 박사님 그리고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의 총괄 지역 연구관으로 계신 곽형구 님을 모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동원 박사님께 제가 하동원 박사님에 대한 이 양력이나 이런 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치시면은 바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하동원 박사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제포럼 제11회 여수 광양항 국제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과연 여수항에서의 어떤 관광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고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수항의 역할입니다. 먼저 여수광양항은 관광이라는 접근에 대해보다는 다른 물자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접근이 많았었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인지 짚어보고 그러면 해양관광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여수시에서 관광은 어떻게 지금 현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을 위한 여수항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이라고 하시면 항구에서의 관광 또는 어떤 해양에서의 관광을 고민을 해야 될 건데요. 관광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관광과 여행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관광이라고 하면 저 밑에 있는 것처럼 관광의 주체 그리고 관광의 객체, 관광의 매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관광이라는 것은 당연히 관광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객체 대상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관광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기반 시설이라든가 자원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관광의 역할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비자, 즉 관광객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관광 부분이나 여타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 트렌드를 잘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관광 트렌드가 최근에 들어서는 가치 있는 소비, 그리고 라이프 밸런싱, 그다음에 어떤 아날로그 감성까지도 포함되면서 초연결 사회라든지 무한 SNS, 또 개성을 추구하는 이런 등 다양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트렌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세계 관광 트렌드까지 살펴보게 되면 의식 있는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고 정비 소비 자체가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인원 단일 여행 앱이 등장한다든지 새로운 결제 방식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맞춤형 서비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리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 여행 컨텐츠 생산의 어떤 유튜버들의 성장이라든지 식도락, 요즘은 관광객들이 거의 이제 음식 비평가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개인별로 세분화된 여행, 그리고 이제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숨은 명소 찾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디지털화의 어떤 가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맞아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관광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어떻게 회복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근거리 여행이 좀 더 현재로서는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야외 활동이라든지 레저나 캠핑 수요가 엄청나고 있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가족 단위 어떤 패밀리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지역이라는 어떤 그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인기 관광지 등 이렇게 이제 수요들이 이제 다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해양 관광의 개념을 자세하게 하고 싶었지만 이 부분 조금 짧게 하겠는데요. 해양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여수항, 광양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륙에 붙어 있는 이제 해변 지역 쪽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이제 해양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 플러스 이제 해상까지 그리고 해중까지 포함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인데, 문제는 해양 관광의 특성이 관광 쪽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자연에 의존적입니다.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의존적이 많고, 또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해양 관광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걸 살펴보면 대중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화까지 포함된 이 두 개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절성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야 됩니다. 해양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절성이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사계절이 이제 뚜렷한 나라 같은 경우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지만 해양 관광에 있어서는 그 여름에 좀 더 편중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영업 일수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광 그리고 관광 산업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을 늘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양 쪽도 좋지만 내륙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야 되고, 그 오늘의 이제 관광 어떤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여수항 또한 해상도 중요하지만 여수항 주변의 그 내륙 쪽 그 관광을 함께 결합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제 넣어봤는데요. 해양 관광의 어떤 특성을 살펴보면 체험 관람형이 있고 휴식형이 있고 스포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X축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해안 붙어 있는 이제 내륙과 붙어 있는 그쪽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제 점점 이제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조금 이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공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거리별로 여수항에서도 여수항 그리고 바로 근접해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멀어진 부분, 여기서 정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양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해양 관광 쪽을 실태 조사를 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봄과 가을 그리고 여름, 겨울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그 방식의 관광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 계절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사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공통적인 부분, 계절의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방문이라든가 견학, 어떤 목적형 관광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힐링, 그리고 식음 활동, 즉 다시 말하면 먹는 것,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계절에 상관이 없더라.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이제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저 여수 광양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다도해권으로 해서 체류형 관광 거점 화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양과 여수는 전라남도권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쪽의 관광의 행태라든지 이런 거는 경상남도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관광 활동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한려 수도권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해양 레저 스포츠 쪽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 또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여수항 같은 경우는 자연 개조 지역으로서 광범위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 쪽이 조금 더 치중화되고 도시형 그런 부분, 일학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함되는 돼야 되는 지역에 해당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반 시설 형태로 봤을 때는 해수욕장형보다는 마리나형 쪽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양관광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무슨 시설을 더 집어넣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제 여수항 그리고 여수항과 엑스포장이 되어 있는 그 광범위한 범위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시설 외에 또 어떤 시설들을 더 살펴볼 것인가 했을 때 지금 보면은 국내 국외에 관련된 이제 해양 관련 그리고 해양 플러스 다양한 이제 활동 그 관광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시설들의 그 도입 시설들을 다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숙박 시설, 상업 시설, 식음료 기능,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나 이벤트, 그리고 문화 기능, 휴양 기능, 이게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외 사례에서 센토사 섬을 보시면 정말 아시는 분,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집적되어 있고 관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합 휴양 관광 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도입시설을 더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지금 부산에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 노란색 액티비티와 두 번째 분홍색이 어떤 테마파크 형태, 그리고 세 번째 비치존의 어떤 해양을 활용한 어떤 경관을 활용한 부분, 네 번째 레포츠 부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 여수항은 이런 기능들을 고루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해양관광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고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해양관광은 관광지가 도입돼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다시 이제 쇠퇴하는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위치에서 해양관광은 아직 도약에서 성장으로 가기 직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일이 지금 상당히 많고 준비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가 이제 지금 보시는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어떤 얼굴 마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집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또한 이제 여수항의 어떤 과제라고도, 관광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양관광의 동향을 살펴보면 먹거리, 브랜드, 기업과의 협업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지역 주민 참여라든지, 그 다음에 편의시설, 그 다음에 포토존, 인생샷이라고 하죠. 그런 한 컷을 만들기 위한 포토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계절성을 극복하는 부분,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부분, 그리고 랜드마크,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관광 경쟁력 진단을 한국관광공사에서 했었는데 다 상위권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다만 그 중에서 이제 관광 조직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관광 품질이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 특허 관광 자원을 조금 더 개발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지표상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 표에서는 오른쪽 맨 아래를 보시면 랜드마크 평판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의 이제 관광객 추이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과연 전라남도안에서 여수시가 어떤 관광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봤을 때는 두 번째가, 저 표에서 두 번째가 여수시인데 상당히 가장 높게 그 평균 입장객 수가 가장 높죠. 그렇게 되어 있고, 19년도에 전라남도 주요 관광지 10개를 선정했을 때 여수시가 3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엑스포 순천 두 번째에 이어서 여수시가 엑스포 해양공원, 그리고 오동도, 그리고 저쪽에 동산공원, 이렇게 이제 케이블카 쪽이죠.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수항의 과제는 관광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히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홍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관광 친화적인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부분까지도 어떤 과제로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과연 그렇다면 여수항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3가지를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허브의 역할입니다. 어떤 항해의 어떤 태생적인 그 역할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전남이 아니라 글로벌 관광으로서, 그리고 전남 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으로서의 허브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수 시민까지도 여가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면 찾아오는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수 관광의 혁신 관광 콘텐츠의 실험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공사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여수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속에서 리더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면, 허브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광은 광역적인 관광 네트워크화, 지금 이 부분은 잘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여수공항이라든지 크루즈 입항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엑스포항 주변으로 한 신항과 구항을 연결하는 부분, 이 광활한 데를 어떻게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낼 것인가, 관광객들에게 하는 그 연결성, 그리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례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전거다, 그다음 트램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나의 동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가장 잘된, 이건 해안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잘된 사례가 호주의 멜번입니다. 페더레이션 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기차역도 있고 자전거 스테이션, 트램이 정차하는 공간, 이런 공간에서 광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서는 1년 내내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오른쪽 상위에 보시면 테니스까지도 이벤트로 해서 여기 유명한 테니스 플레이어가 와서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랜드마크입니다. 어떻게 하면 랜드마크로 만들어낼 것인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도시적으로 봤을 때는 커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고 입지가 좋아야 되고 하지만, 관광적으로 봤을 때는 재미있어야 되고 체험성이 많아야 되고 신기해야 되고 일탈성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이런 2개가 결합돼야 되는 부분이고, 건축형, 상징형, 그리고 공간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사례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파리 에펠탑이 예전에는 송수신 탑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관광 명소의 랜드마크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비고쇼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포함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험자적 역할입니다. 실험자적 역할에서는 모두를 위한 관광, 즉 여러 가지 유니버설 디자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빅데이터도 외부 데이터 외에 생산해내는 그런 주체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실험자적 역할을 토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기 마이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서 2017년에 비디오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했고, 정말 그 세상이 왔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 여수를 여행할 때 1인 홍보대사가 돼서 모두가 자신만의 블로그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역할까지도 여수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 고동환 대표님께는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연결 좀 바로 되시겠어요?
예, 제가 두 번째 섹션은 여수 해양관광 중장 및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발표 내용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기초 환경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또 물론 시기적으로 또 분석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초 환경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환경 분석, 그다음에 인프라 여건 분석, 그다음에 활성화, 이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정의 및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잘 주었듯이 기본적인 해양 레저에 대한 기반, 장비, 서비스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중형, 수면 활동형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관광 트렌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80년대에는 단순하게 지금도 낚시가 활성화되겠지만 해수욕, 그다음에 이제 주 5일제가 이제 도입되면서 여객선이나 이제 해양 내포주 시설들이 단순한 컨텐츠로 일단은 진행이 됐었고요.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좀 더 고급화 해양 레저 쪽으로 좀 진행되고 마리나 크루즈 형태로 변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해양 내포주도 다양하게 되고 있고요. 또 해양 관광 해외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700조 시장 정도 되고, 또 2010년에 비해서 2030년 같은 경우는 그 부가가치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해양 축제, 해양 그 지역의 축제 및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 같은 경우는 20% 이상씩 또 증가된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수와 현학에 대해서 먼저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부터 보면 여수 이제 기본적으로 신북항, 그 다음에 여수 신항, 여수 구항으로 좀 나눠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항마다 기능들은 좀 조금씩 틀리고요. 신북항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완공 목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여수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광 환경을 보게 되면 보시면 다양하게 또 30여 개 정도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신북항, 신항, 그다음에 구항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다녀오신 분들은 느꼈을 텐데요. 좀 분리단절된 느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계성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여수항 관광객 같은 경우는 꾸준히 1,300만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상 이제 증가될 수 없는 이유도 또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상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오늘 같은 행사로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설문조사 봤을 때는 이제 50% 이상이 해양 레저 수영 관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밑에 보시면 세계 박람회장 활용 방안 부분에 보시면은 문화예술 공연 시설이 20% 가까이 전후해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유람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승선 장소 보면 돌산대교, 그 다음에 오동도 유람선 선착장, 여수 엑스포 스카이타워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게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많이 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인프라 컨텐츠가 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수 연안역의 크루즈를 보시게 되면 엑스포 같은 경우는 18년 기준 15년 대비 78% 이상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시쪽에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600% 이상 증가됐고요.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 기준으로 18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먼저 이제 구항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점은 낭만 포착 이전에 따른 다소 그 지역에 대한 관광객이 좀 감소가 되면서 좀 더 약간 슬로마 아닌 슬로마 형태가 좀 나타나지 있고요. 또 예전부터 이제 구항과 신항에 대한 좀 단절, 연계성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왼쪽 두 번째 보시면 국제강 일부 시설과 이제 비고 주제강 노후화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또 편의 시설에 대한 파손도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간략하게 저희가 두 가지 전략으로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 전에 저희가 이제 기본 방향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엑스포라는 그 랜드마크가 시설은 상징성은 있지만 현재는 좀 더 그 지속성 면에서는 다소 좀 부족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전남 지역에서 해양 관광 거점이 다시 좀 거점하로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잠재 인프라가 갖추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 관련 단체 유관기관과의 어느 정도의 그런 조화, 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해양 관광에 대한 활성화, 두 번째는 인프라 정비 및 이제 활용 모색 부분에 있어서 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1 부분에 있어서는 한 8가지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략 2는 이제 거기도 맞춰 한 5가지 정도로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하게 그 기준에 따라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그 신항 부문에서 해양레저 마리나 같은 경우는 그 그림에서 마치 기존에 해양레저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약간의 인프라 개선 및 리모델링이 좀 다소 필요하고요. 또 마리나 공간 같은 경우는 신국항으로 관공선이 이전에 따른 기존의 이제 계류장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마리나 소형이나 대형 요트가 충분히 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구항과 신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레포트 해양 레저 시설들도 같이 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여수 구항과 신항을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항과 신항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앵커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상 위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스카이백스, 모노레일, 가칭이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도구 연계 동선될 수 있고, 아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레일 바이크라든지 트램을 통해서 충분히 연계성을 좀 더 강화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국내 섬 중에서 여수 같은 경우는 365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 자체도 충분히 이제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여수 주변에 보면 이제 다양한 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출발 노선이 이제 개항지가 통영이나 이제 다른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 엑스포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그 루트를 개발을 해서 또 섬에도 다양한 이제 개선 인프라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수시만에 있는 섬 관광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남이 국제역의 치안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 남해안 썬벨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오른쪽 지도에서의 보면 같이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목포, 완도,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부산인데, 충분히 항공 연결도 물론 가능하지만 수상 연결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 유람선 같은 경우도 항로 개선, 특히 이제 현재도 여수 같은 경우 야경이 상당히 이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LED라든지 또 부산 그 해운대처럼 좀 더 그 경관을 화려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해안에서 내륙을 바라보는 그런 경관성은 상당히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볼거리라든지 한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크루즈 같은 경우는 현재 왼쪽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강원도, 인천, 경상남도, 부산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도 15만 톤급 한석 정도 크루즈 부두가 있는데요.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과 편의 시설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크루즈 정책적으로 보시면 왼쪽 밑에 빨간색 표를 보시게 되면 환동해 같은 경우는 한국, 러시아, 일본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환서해 같은 경우는 중국, 한국, 동남아까지 해서 양쪽으로 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 공간 재생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엑스포 같은 경우는 보면 앵커 시설들이 상당히 현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떤 네이밍이 강화가 되는 이제 주요 이제 킬링 컨텐츠 브랜드들이 좀 더 입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한 편의 시설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볼거리가 있는 편의 시설들로 리모델링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5분 거리도 안 되는 이제 엑스포역이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1,3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이상 이제 방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반응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엑스포 전체의 부지에 대한 활성화 부분인데, 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해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간 경강에 대한 개선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시설별 연계성이 상당히 현재는 없습니다. 많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기적으로 반드시 좀 필요하고, 또 집계 가능한 컨텐츠를 반드시 찾아서 유치하거나 입점시키거나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시로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S4역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까지 저희가 여수 신항, 이제 구항까지 연결되면 자전거 길부터 해서 야시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맞물려서 있어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데는 좀 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뭐 순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관 기간감 안에 이제 그 기준이 다들 틀리겠지만 크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단기는 점, 중기는 선, 그다음에 장기는 면으로 나눴을 때 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객섬이나 인프라 환경 개선이라든지 크루즈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섬 쪽 엑스포 터미널 확장이라든지 기존의 엑스포 유휴부지에 대한 공간 재생이라든지 그다음 부항과 신항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장기는 연암이 국제여객 크루즈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팔로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 중기 합친 엑스포 전체 부지가 다양하게 또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끝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유관기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 전담 기구를 통해서 한 몫을 내면서 점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준비해 나가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아주 방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쉽게 포인트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들은 거는 이 여수 이 광양 이쪽이 허브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 제일 인상 깊었고, 고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는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테마로 저한테는 떠올랐습니다. 제가 말씀은 거기서 그치고 세 분의 토론자를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민재 상무님께서는 지금 두 분이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을 좀 시작을 해 주시죠. 3분 내지 5분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하나호텔리조트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장민재라고 합니다. 좀 앞서 여수에 대한 그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희 회사는 개발을 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예전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걸 좀 각색을 하면 여수를 알고 여수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다면, 그래서 왜 Y 여수라는 관점에 대해서 고객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여수 웅천에 저희 하나건설 포레나가 다 높은 경쟁률로 다 분양이 됐죠. 그리고 저희도 24일 날 여수에 호텔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왜 여수에 대한 역사와 여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에서 이런 우리 여수를 더 미래의 도시, 스마트한 도시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여수에 화약 공장이 있고 그리고 케미칼 공장이 있고 여수에 저희가 아쿠아리움을 운영하고 있죠. 아쿠아리움 전국 5개 중에서 여수가 가장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 여수에 대한 그런 차별화된 컨텐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결이라는 걸 떠나서 하이퍼 커넥트로 가고 있죠. 초연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다 스마트한 시티. 이 세 가지 주제로 간략히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수만의 컨텐츠는 뭐 낭만포차가 나왔는데 여수 밤바다라는 한 가수의 이런 바이럴 이펙트가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찾게 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수가 이런 우리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먹거리, 놀거리 중심의 경험 앱 이런 그 고객 관점에서 참여를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이럴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시대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실 뭐 저희가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길, 그다음에 뭐 아이슬란드의 골든 서클, 그다음에 제주도의 올레길, 뭐 이런 북한산 둘레길 이런 것들인데 여수만이 아니라 여수를 관통하는 사우스벨트의 뭔가 다른 도시와의 협력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한 부분들은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뭐 랜드마크 그리고 뭔가 차별화된 건축 구조물, 유명 건축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여수를 좋아하시는 분과 여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테이션이 잘 반영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잘 행복한 무언가를 전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콘텐츠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지역 여수에 대한 산학 연계라든지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여수에 좀 더 스마트한 그런 발전되는 투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좀 오랫동안 좀 온라인상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유재영 박사님은 좀 이따가 하시고 이 곽행구 광주 전남연구원의 이 전남 총괄 지원 연구관님이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토론회 바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전남연구원의 곽영구입니다. 오늘 두 분 발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토론해 주신 우리 하나의 장민재 상무님, 여러 가지 최근의 트렌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큰 그 앞에서 이제 구체적이고 조금 여수만의 어떤 그런 전략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수나 광양 순천 지역을 바라볼 때 좀 광양문권의 거시적인 틀 안에서 방향성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해안권의 어떤 국가 위상 그리고 계획들을 어떤 기회적 요인으로 좀 활용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20년 동안의 장기 방향 설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남해안권 발전 변경 계획을 통해서 여수권이나 그 남해안권의 국가적 이상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발전 방향이나 계획 기조들을 이제 여수나 광양이나 순천에서 기회적 요인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 여수항과 광양항 이거를 항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항만과 도시 기능과 일체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만 도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만이 들어서고 또 이것들이 어떤 주요 산업과 주변 지역과 연계됨으로 인해서 항만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만 도시의 성장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복합적인 그런 기능들로 바라보고 어떤 여수 광양항을 허브 항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항만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만 배후단지와 그리고 주변의 어떤 주거, 교육, 상업 그리고 관광 R&D 이런 큰 틀 안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광양항의 어떤 묘도나 천혜 입지적 지역적 조건을 갖추어서 항만 기능과 더불어서 어떤 관광 레저나 친수시설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뭐 그 계획에 담아서시 아마 계획안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항을 이제 국제 크루즈 부두나 연안 크루즈 시설 확충을 통한 어떤 남해안권의 크루즈 호흡으로 발전시켜서 제2의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우선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2022년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COP28이라고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를 하는데 이것들이 이런 유치와 더불어서 이제 여수가 국제 회의 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마이스 산업과 해양 관광이 연계되어서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광양만권의 핵심 시설인 여수항과 광양항 이 부분들을 이제 주변 지자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해안 워터프론트 친수 공간으로 연계하자라는 그런 선적인 연계 부분들 이것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전남 동북권을 제2의 수도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제가 보성은 녹차수도, 고흥은 우주수도, 순천은 생태수도, 여수는 해양수도, 광양은 물류수도 이렇게 그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수도권으로 해양 게이트웨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 위상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자체들 상호 연계 협력해서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광 코어로서 플랫폼 역할을 가능하도록 세계적 브랜드를 좀 육성하고 또 해양관광의 핵심으로 도약하려면 항구 자체가 세계적인 미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항의 조건들을 보면 다양하게 접근이 되겠지만 호주 시드니항을 가보면 대체적으로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하버 브릿지라는 그런 랜드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랜드마크와 또 항구에 수없이 많은 크루즈선과 요트 또 여러 가지 해양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항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다음에 어떤 비치나 해변 이런 부분들이 도심 속에 자리 잡고 그것들이 도시민과 여가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최근에 대두들은 뭐 그린 뉴딜이랄지 뭐 디지털 뉴딜 이런 부분들에서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광역적으로 연계하는 어떤 연계 체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는 측면이죠. 최근에 이제 화태 백야 연육교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어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순천, 여수, 광양 이 주변 지역은 이제 등량만, 여자만 또 광양만 이런 것들이 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워터프론트를 어떤 세계적인 해안 워터프론트 주변으로 연계하면 그게 아마 브랜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6년에 여수 국제 섬박람회가 이제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섬 국제 박람회를 이제 국제적인 어떤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 더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여수의 브랜딩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곽형구 연구관님께서 아주 좋은 좋은 아주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유재형 센터장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늦게 드려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세아 크루즈센터 유재형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요. 하동원 박사님 발표하신 사항하고 고동환 대표이사님 발표하신 사항을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부연하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동원 박사님이 발표하신 관광 트렌드에서 소비 패러다임이 관광 트렌드에 의해서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뭐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수 쪽에 국내 여행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한 게 있었는데요. 여수 지역에서는
여수 밤바다, 아쿠아리움, 여수 개장, 오동도 등이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로 이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전략적으로 이런 연관 검색어들을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그 방문객들이 이런 키워드에 연관돼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그 마케팅 자체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구조가 아니라 그 좀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는 키워드를 만들어냄으로써 트렌드를, 그 관광 트렌드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그 크루즈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 부산, 인천, 속초가 여수와 함께 이제 대표적인 5개 도시가 크루즈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주, 부산, 인천은 크루즈 국제 터미널을 또 완공을 해서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수도 중장기 전략으로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계획해서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요. 크루즈,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여수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루즈선에 하선을 해서, 이제 크루즈 관광객들은 보통 하선을 했을 때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6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배로 복귀하고 돌아가는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이나 제주에서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하선 이후에 관광할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근데 보통 한 선에서 내려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수항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항지에 도착을 해서 그 CIQ를 빨리 마무리를 하고요. 그 CIQ가 마친 다음에는 관광객들이 여수항과 광양 지역에 연계된 기항지 관광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동선을 연결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는가가 큰 장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그리스 산토리니 섬 같은 경우에 대형 크루즈 터미널이 없어도 주민들이 한 2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1년에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여수 광양항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연구해서 크루즈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토론을 해주셨는데 아주 내용은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사실 오늘 그 세미나에는 SNS, 특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유튜브 질문 중에서 제일 흥미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어 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오늘 발제자분 아니면은 토론자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은 유튜브에서 김민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그 다음에 해양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우리 두 분, 고 대표님도 좋고 하 박사님도 좋고 여기 계시는 분이 하 박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고 박사님도 한 1, 2분 꼭 코멘트를 해주세요. 고 대표님. 예. 예,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코로나 포스트 이야기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준 규칙 수칙이 있습니다. 충분히 또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그 행동 요령에 의해서 또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그 승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100명이 승선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그런 그 승선 인원을 어느 정도 좀 적당히 그 지침에 의해서 맞춰서 또 승선할 필요도 있고, 또 이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좀 프로그램들이 약간 좀 더 변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거기서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적으로 지금에 있는 프로그램과 그때 그 코로나를
일단 염두를 둔 프로그램의 차이를 좀 더 변화시켜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 박사님. 네, 제가 제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아직 포스트 코로나라고 막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키워드가 가족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아웃도어 그리고 근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청정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해양 관광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웃도어라는 부분, 그러니까 캠핑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해양 관광에서 결합을 시키고 목적성이 강한 부분은 결국은 피해가 있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목적성이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해양 관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근교라는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지금 여수라고 했을 때 여수에서 해양 관광을 위해서는 멀리서 오는 것보다는 최대한 근교에 있는 지역에서의 배후 지역을 좀 더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초점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아주 간단히 장 실장님 혹시 예, 저희는 되게 민감한 산업이죠.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 거의 뭐 학자들이 예견했듯이 L자로 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한 두 가지 키워드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 언택이죠. 언택 비즈니스, 비대면 접촉. 그리고 두 번째로는 9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언택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 몇 가지로 뭐 시큐리티 보안 그리고 개인화된 시설, personalized facility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집합형이나 공동형이 아니라 독립형, 개별된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90년대생들에 의한 단어로 차숙, 차에서 자는 걸 말하죠. 캠핑, 뭐 이런 새로운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두고 패밀리라는 친구라는 이런 아주 유사한 사람들과의 이런 그 해결할 수 없는 욕구, 여행이란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골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좋지 않았는데 골프 수의 25%가 해외 골퍼입니다. 근데 해외 쪽을 못 나가니 국내는 비교적 안전지대로 그 글로벌리 인정이 되고 그래서 많은 골프 수요들이 골프장을 가서 부킹이 안 될 정도로 한 120% 정도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업체들은 뭐 웹툰 이런 것들로 그 어닝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행이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개인화된 그런 상품의 구성 그리고 뭐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안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 상품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이 이제 충족하지 못한 국내에 대한 관광 활성화가 더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해양 관광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국내에서 양양이죠. 그래서 제주도에 시작한 서핑이 양양 죽도의 젊은 90년대생들의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서핑 외에도 윈드 서핑도 있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가 있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의 상징화를 통해서 지역적인 굉장히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8090에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있습니다. 90년대생이 31살입니다. 80년대생이면 되게 어린 것 같지만 41살입니다. 근데 3040이 보통 사회의 주력 소비 세대입니다. 물론 이제 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한국 주택의 85%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경제적 소비를 하는 3040 세대들의 그들의 진정한 언맷 니즈는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기업에서는 구글 같은 경우는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서 아주 젊은 20, 30대인들의 그 서슴없는 브레인스토밍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실 때 굉장히 젊은 애들에 대한 이런 FGED나 FGI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시면 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각행구 연구관님 혹시 한 1분 정도 얘기하시. 사실은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남의 관광 정책 하면 전남은 청정이잖아요. 그래서 청정의 어떤
그 활용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전남에 보면 이제 숲이라든가 해안가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간들이 많아요. 사실은 코로나가 있으면서 열린 관광지 이런 개방된 관광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청정 관광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전남의 섬, 그래서 섬에서 한 달 살기, 그리고 가족들 단위로 해서 섬 해수욕장이랄지 또 나름대로 그 오토 캠핑 차숙을 하면서 이제 해수욕장에서 오토 캠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전남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아마도 6천만 관광객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유재영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이제 두려운 시대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건 이제 가족이겠죠. 그래서 가족 중심의 여행이 가장 우선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주변의 인근 소그룹 형태의 이런 관광 패턴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을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런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던 청정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부각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관광지에 방문했을 때 얼마나 위생적인 부분들을 프로세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관광 상품을 구성할 것인가가 많은 관광객들을 또 유치하고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나 토론자분께서 지금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마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제가 다시 느낀 거는 역시 그 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10,00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역시 $30,000를 넘긴 나라가 대응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관광이라는 게 $30,000를 넘기면은 아주 각광을 받는 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GDP에서 이 선진국들은 관광 분야가 한 8%에서 12% 정도까지 가지 않나요? 근데 그 정도 가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 테마가 될 것이다 하는 걸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너무 산업에 몰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조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 해운항만공사라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의 역할을 자꾸 생각을 했었는데, 해운항만공사가 산업화 시대를 뛰어넘는 포스트 산업화 시대까지를 포괄을 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변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큰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세션을 구성을 해주시고 개최를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체 사회한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너무나도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강연자, 토론자, 그리고 정용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지금 언택트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각자 계시는 곳에서 우리 연사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다리던 포럼의 마지막 경품 추첨 진행입니다. 네, 마지막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추첨된 분의 아이디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제임스 킴, YS Choi, 미로슬라브 윤, 최한은, 은섬, 나이스킹 T,
그리고 김민수님 참여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아이디와 성함,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ygpakorofficial@gmail.com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회 여수광양항 국제포럼은 대한민국 G3의 시작, 여수광양항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발표, 그리고 전문가 토론까지 진행하여 많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포럼으로 인해 만들어진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여수광양항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제11회 여수광양항 국제포럼 마치고 2022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